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이 주식 투자의 기초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 부분은 선물 옵션과 파생이겠죠. 이 하나의 이 기초 자산을 바라보는 선물 옵션과는 다르게 이제 뭐 ETF나 ELW나 얘네들과 조금 다르게 이 주식의 경우엔 각 종목이 별도로 다 틀리죠. 무슨 얘기냐면 이 전체적인 장세가 안 좋아지더라도 어떤 주식은 뭐 상당히 이 상한가를 계속 쳐가면서 하는 주식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장은 전체적으로 뭐 외국인도 들어오고 뭐 기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나만 홀로 안 좋은 그러한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 주식입니다. 즉 주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픽이겠죠. 초이스입니다. 초이스, 선택. 어떠한 주식을 살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 로프 기법에 맞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선택하는 방법과 또 그렇지 않을 경우 로프 기법으로 통하지 않는, 로프 기법이 틀린 게 아니고 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 다르게 움직이는 주식을 캐치해서 잡아내는 그러한 테크닉들이 차례대로 강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다소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소 기초에 해당하는 이 주식 투자의 3원칙 부분을 잠깐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주식의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주식 투자의 원칙. 자, 오늘 강의의 기본은 바로 트레이더로서의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투자자를 볼 것이냐 트레이더를 볼 것이냐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입니다. 자, 트레이더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삼성이나 뭐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이 뭐 예전 주식 선배들 보면은 뭐 내가 삼성전자를 뭐 20만 원대부터 샀어, 뭐 현대자동차를 얼마 때부터 사가지고 지금 얼마가 됐다, 뭐 틀리지 않습니다. 뭐 틀리지 않아요. 사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여러분들은, 저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당장의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는 그러한 관점으로 저는 바라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여윳돈으로 큰 회사의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다음에 꾸준하게, 그 회사가 뭐 망할 리가 없겠죠. 예를 들어 지금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주식 사는 사람이 이 회사가 나중에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나중엔 반드시 성공을 하고 크게 될 회사다라고 해서 주식을 사겠죠. 자, 투자자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최소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투자적인 관점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투자자의 관점은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트레이더입니다. 이 트레이더는요, 수익 실현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금을 투입을 해서 10년 뒤에 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자, 기본적으로 이 로프 기법은 3개월, 4개월치까지도, 맥시멈 3개월, 4개월치까지도 보는 포지션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트레이더 관점입니다. 수익을 내서 빨리 내가 가게에 보탬이 돼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냥 투자해놓고 난 모르겠어, 그냥 잊어라 라고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투자자의 개념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식의 거래를 통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는
기본적인 다른 이 세부적인 부분들은 차차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트레이더 관점 접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입니다. 저가 매수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추세를 따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추세를 따라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추세를 따라간다. 자, 뭘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뭐 삼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뭐 이른바 이제 삼전이라고 하죠. 자, 얘네를 보면요.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뭐 차트를 많이 좋아하시니까 차트를 보시면 지금 2015년 뭐 1월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만, 자, 지금 2013년 1월 14일 거부터 이제 그 전거도 좀 더 눕혀볼까요?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에 있는 곳이 예를 들어서 이곳이다.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뭐 상승 5파 하락 3파, 그렇죠? 이러한 추세 부분으로 충분히 접근을 물론 가능하실 수도 물론 있을 겁니다. 자, 추세 중간에 지금이 상승적인 추세니까 난 거기에서 들어가겠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추세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추세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추세를 알기는 사실상 여러분들의 수준에서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래도 하한가를 맞던, 물론 뭐 하한가 있는 부분을 뭐 계속 두드려 맞는 부분을 꼭 그걸 사실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저가 부분을 기간을 정해놓고 저가 부분을 공략하시는 게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추세를 따라가서 먹고 싶어요. 똑같이 기본적으로 추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거래가 진행을 하고 싶어하는 건 누구나의 소망입니다.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관점을 보셨을 때 이 추세 부분을 따라가는 게 꼭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물음표를 다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추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 부분의 가진 맹점 뭘까요? 타고 갈 수도 있지만 물리는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악조건에서 물린다는 거죠. 더더욱. 자, 여러분들은 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더는 싸게 사서 물론 뭐 최고점이 언제인지 모르죠. 물론 최저점도 언제쯤 모릅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그 사이 내에서의 최저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 테크닉은 이 차차 강의를 하면서 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추세를 따라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트레이더다, 투자자가 아니라 트레이더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부연 설명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트레이더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가 매수에 집중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자, 이거 뭐 표현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 주식을 선택해라. 자, 이건 약간 초보 영역입니다. 자, 코스피 200이 뭐죠? 우리나라의 각 산업계를 대표하는 200개 회사를 뽑아놓은 게 바로 이 코스피 200입니다. 그쵸? 자, 물론 걔네 200을 꼭 따라가라는 건 아니에요. 따라가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 주식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앞서 말씀드렸던 선물 옵션은 규칙대로 움직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했었던 그대로 선물 옵션은 규칙대로 움직여요. 이 규칙대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 바로 주식도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 그런 주식이 돼야 규칙에 그나마 갖다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코스피 200을 안 따라 주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조금 테크닉이 높아요. 그거는 필터링을 해야 될 그러한 수단들이 더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뒤에 추후에 이 강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 주식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니 코스피 200 따라가는 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이거를 차트로서 예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이제 이 차트는 한국투자증권 겁니다. 그래서 뭐 거의 대동소이해요. 각 증권사마다 이 서비스하는 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기 코스피 200이에요. 여기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우리가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이제 합치는 거예요. 차트를 합치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를 한번 껴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자, 뭐 5일 이평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평선 같은 거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통계 오류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자, 이거 색깔을 바꾸는 이유는 보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통계 오류를 벗어나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생각보다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뭐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통계는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굳이 적이 아니더라도 통계는 1초 전까지 맞아요. 바로 직전까지 다 맞습니다. 왜? 통계니까. 에버리지니까.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동 평균선. 5일간의 평균선. 1초 전까지 안 맞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1초 후에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1초 후에 부분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지, 즉 1초 후의 부분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지 1초 전의 부분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잘 생각해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지금 차트를 합쳤습니다. 뭐하고요? 이거 차트를 꼭 나쁘게 보자는 얘기는 아닌데 움직이는 보는데 좋겠죠. 삼성전자가 최근 2013년 1월 14일부터 상당히 코스피 200하고 유사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규칙이 맞았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코스피 200의 규칙에 맞춰서 루프 기법에 맞춰서 거래를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기간 잡는 법은 나중에 조금 더 고난이도 테크닉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잡을 것이냐? 저가란 과연 무엇이냐? 저가란 2014년 6월 26일.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 200은 230까지 갔었죠. 근데 삼성전자는 2014년 10월 13일 날 107만 8천 원까지 갔어요. 얘를 저가로 과연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얘를 다시 저가 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글쎄요. 저가가 문제가 아니고 기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저가 부분의 부분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기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2번 부분에 이 부분이 한번 덧붙이자면, 자, 이게 약간 반말투라서 좀 죄송합니다. 이게 뭐 특별히 약간 뭐라 그럴까, 조금 이제 이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약간 표현인데 뭐 정하세요라고 하기는 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간 설정의 원칙을 정의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즉 오늘처럼 코스피 200을 230.18로 봐야 됩니까? 물론 2013년 1월 14일부터는 맞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뭐 200까지도 갔었죠. 200대 초반까지도 갔었습니다. 이거 좀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건 뒤에 테크닉이 하나씩 나올 거예요. 기간을 정한 후에 그때 저가를 쳤었을 때 부분으로 움직여 주는 게. 그렇죠?
자, 3번입니다. 코스피 200 따라간 주식 선택해라. 자, 여기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주식은 심리게임이란 얘기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어느 특정한 회사 주식을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일례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류파동이 납니다. 우리가 조류파동이 나요. 조류파동 때 뭐 저명한 이런 이제 육가공 업체 대표적인 게, 죄송합니다. 뭐 특별한 회사를 언급해서 좀 죄송한데 그래도 뭐 그나마 그쪽에서 튼튼하다고 하는 하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가정입니다. 이건 실제로 그렇고요. 자, 조류 독감, 조류 인플루엔자가 생겨가지고 전국의 치킨집이 난리가 납니다.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덩달아서 하림이라는 업체도 막 그런 하림이라고 한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주가가 폭락을 하겠죠. 그런데 치킨집이 영원히 망하겠습니까?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 결국엔 하림은 다시 어느 정도 선까지는 회복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자, 적기가 언제란 얘기죠? 바로 조류 인플루엔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물론 극단적인 부분을 표현을 드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심리게임이란 얘기예요. 주식은 파생보다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주식은 동네 아주머니들도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왜? 접근성이 용이해서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하다.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심리적인 요인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불안하거든. 할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류 인플루엔자 뉴스가 났습니다. 불안합니다. 던지겠죠? 던질 겁니다, 아마. 하지만 우리 같은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그쵸? 요 부분은 저가 매수에 집중해라라고 상당히 유사할 수도 있어요. 자, 트렌드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슈라는 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오히려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나쁜 게 더 찬스란 얘기예요. 요 강의를 하고 있는 최근에, 자, 이거는 뭐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그제 제가 갖고 오는 주식은 나중에 따로 마제스타라는 곳인데 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걔네가 카지노 회사예요. 뭐 파라다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걔네가 중국에서는 이 도박 영업하는 게 불법입니다. 잡혔어요. 그래서 어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어제 그제 그 뉴스가 나온 이후로. 왜? 내가 나라도 그 주식 가지고 있으면 던지고 싶겠다. 하지만 이건 초보의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카지노가 문을 닫겠습니까? 아니죠.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물론 이런 부분까지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만 코스피 200과 달리 기본적인 주식이라는 건 이러한 부분들의 캐치, 즉 주식은 심리게임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점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1 더하기 1이 2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옆에 분과 똑같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 주식을 선택해라. 그러면 삼성전자도 코스피 200에 따라가는 주식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우리가 얘를 한번 그러면 바꿔봅시다. 다른 주식을 한번 바꿔볼게요. 뭘로 바꿔볼까요? 현대자동차로 해봅시다. 뭐 현대차그룹 일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어떻게 됐죠? 최근에 가서 물론 뭐 추세는 비슷하게 계속 갔습니다. 여기는 잘 따라가다가 이 부분에서 이격이 벌어졌죠. 자, 이격이 벌어지고 안 벌어지고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여하튼 이러한 추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얘 이격을 결국엔 메꾸겠죠. 자, 이 무슨 얘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찬스가 여러분들에게는 널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기초 부분으로 먼저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트레이더의 관점을 접근하셔라. 여러분들은 투자자가 아니에요. 투자하셔가지고 10억 넣어놓고 뭐 이게 뭐 20% 올 때까지 12억 뺄라고 10억을 묶어두실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돈 몇천, 뭐 단돈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가지고 자산을 불려야 되는 트레이더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단타치란 말씀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투자적인 관점으로는 루프 기법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트레이더란 얘기예요. 실전 트레이더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가 매수 하라는 얘기죠. 저가 매수 뭐라고요? 저가 매수? 싼 거를 사라. 누구든지 추세를 안 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추세를 중간에 타는 거래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기간을 정한 부분에서의 원칙은 나름대로 세우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주식은 심리 게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 주식을 선택하셔서 심리 게임에서 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에 한 이 저가 매수에 집중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요 부분은 제가 최근에 거래를 한 부분인데 뭐 거래가지고 너 잘났어 뭐 맞췄구나 이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저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자, 요 부분은 이건 이제 실계좌인데요. 제가 이거를 얼마에 샀냐면요 1950원에 샀어요. 이게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샀는데 여기 이제 그대로 이제 다 있는 겁니다. 이게 1920원에 샀네요. 1920원에 사서 2705원에 팔았어요. 한 뭐 대략 한 800원 정도 오른 상태에서 그래서 2705면 조금 더 기다려 3.90원까지 가긴 했지만 욕심을 안 부리고 한 여기는 수익률이 40.02%인데 이제 제가 잡는 기준은 이제 순수하게 지니까 청산가 잡습니다. 그래서 한 29% 정도 이렇게 하고 나왔고 요거 다 여기 있는 거 다 실계좌입니다. 뭐 저 잘났어요라고 한 게 아니고 맥스로텍도 그렇고 여기 있는 거 다 이제 요거 뭐 이수화학은 좀 손실 났네요. 이제 모비스, 대한전선 이런 거 조금 깨졌고 하여튼 뭐 요렇게 이거 다 지금 실계좌로 진행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DBK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19일이네요. 그죠? 한 3, 4일 전에 청산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날도 3,465원짜리도 샀어요. 이것도 꽤 많이 샀는데 그럼 뭐 이거 나중에 청산할 때 다시 마찬가지로 다 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1,920원에서 샀다는 얘기입니다. 대략 제가 아마 요 기간은 기억 안 나는데 요 사이에 1920원에 샀어요. 대략 요맘때일 거예요 아마. 아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한 3, 4일밖에 안 됐어요. 한 일주일인가 보유했나. 하여튼 요맘때 어디 거예요. 하여튼 1700 사서. 자, 요맘때인데 그러니까 저번 주입니다. 저번 주에 사가지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에 제가 실계좌로 다 오픈해 드릴게요. 여하튼 DBK가 클 줄은 저도 몰랐어요. 이게 첫날인가 두날인가 이게 상한가를 맞았거든요. 아이고 너 잘났다 뭐 상한가 어떻게 찾았냐 뭐 이걸 말씀드리자고 한 게 아니고 저가 매수를 잘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상한가 맞은 게 중요한 상한가 맞는 건 아무도 몰라요. 뉴스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뉴스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회사 내부 사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작전주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작전주의 유혹이 아마 올 겁니다. 작전주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작전주를 확실하면 어머님 아버님 친척들한테 친구한테 알려주겠습니까? 정보가 공유되는 이유는요 나만 혹시나 모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보의 공유는 기본적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보험으로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어서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업도 마찬가지예요. 동업 왜 하는지 아세요? 동업은 둘 다 싸우죠. 뭐 이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거칩니다만 성공을 해도 수익 배분 때문에 싸워요. 그나마 그건 나아요. 그나마 그건 나은데 동업이 실패하는 케이스 지는 챙겨갈 거 다 챙겨가면서
나머지 수익하고 또 나누재. 근데 막상 이런 거 있죠. 어느 가게를 차리셨어요. 친구는 가게를 차려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 인건비는 가져가. 인건비는 빼고 나머지 수익 남은 거하고 반씩 나누재요. 이상하게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지는 거기서 일을 한번 한다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지 가게고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지 거 다 챙겨갖고 챙겨가고 수익을 또 나누지. 이상합니다. 왠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그죠? 자, 동업은 이래서 잘 되건 안 되건 안 좋습니다. 그 상황에서 또 이 매출까지 안 좋아 봐요. 더 안 좋죠? 똑같습니다. 주식의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나마 수익이 났을 때는 아유 조금 더 내가 더 밀어 넣을 거라 해가지고 서로 윈윈 해가지고 해피하지만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아지는 거죠. 입장을 바꿔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고급 정보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한테 먼저 가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정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믿을 수 있는 건 공식밖에 없습니다. 규칙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나중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하튼 저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게 뭐 제가 이 DBK 같은 경우에는 정한 기간은 요 짧은 기간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5년 1월 이후부터로 잡은 거로 기억이 나는데 대략 이렇게 잡았었을 거예요. 아마 1월 달까지 잡았어요. 아니구나. 대략 요 정도까지 잡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1700원짜리는 못 들어갔고 1920원에 들어갔는데 여하튼 저가 매수 부분에 상당히 주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딱 캐치가 되는 부분들도 이제 나중에 따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오늘은 자 중요한 거 3원칙 트레이드의 접근으로 관점으로 접근을 해라. 투자자가 아니다. 우리는 트레이딩의 실수익 단기 수익으로 이 빨리빨리 수익 창출을 해서 더 많은 이 원칙을 가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가매수 집중해라. 트렌드 이슈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기간 설정. 10년짜리 잡으면 골치 아파져요. 여러분들 10년짜리를 만약 설정을 잡으셨다는 얘기는 10년에 한 번씩 수익 창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뭐 이건 뭐 꼭 저스트하게 정한 부분은 아닌데 3개월짜리 잡으셨다면 3개월 내로 내가 수익 창출하겠다는 얘기고, 그쵸? 그래서 요건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피 200 따라 주식을 선택해라. 즉 주식은 심리 게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심리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물론 심리적인 부분으로 배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은 이성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주변 사람들은 심리 게임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초보의 이 파생보다는 로프 기법으로 움직여지는 파생보다는 이 주식이 심리 게임으로 움직이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례로 DBK 차차 강의가 진행이 될수록 제가 실제 거래했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공개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주식 현황 이런 부분 유심히 잘 보시면 좋습니다. 100% 실계좌 오픈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뭐 강의는 뭐 너무 길게 하면 좀 지루하니까 짧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